시댁 가면 청소에 설거지에 제사 준비까지 다 하는데 남편은 친정 가면 제 방에 들어 누워서 유튜브만 봅니다. 그렇게 새해가 지나니까 저도 결국 똑같이 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 듣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한 댓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람이에요. 느낌이라는 게 있고 쌓이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이 친정 가서 뒹굴뒹굴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진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운전하느라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하겠지.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정말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 인사도 사라졌어요. 고기 구워드리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과일 챙겨드리면 당연한 줄 알아요. 설거지하는 엄마 옆에 가서 도와드리는 건 고사하고 부엌 근처에도 안 와요. 엄마는 여전히 박서방 요즘 힘들지? 하고 챙겨주시고 아버지도 일 많지? 푹 쉬어라 하세요. 웃기지 않나요? 전 시댁 가면 입버릇처럼 뭐 도와드릴까요?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면서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남편은 친정에서 정말 호텔 투숙객처럼 군다는 거죠. 참고 참다가 결국 저도 똑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날 이후로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제사 있는 날 일부러 제가 운전했어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오늘은 웬일이야? 물어보는데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너도 한번 겪어봐라. 시댁 도착하자마자 제가 했던 말 아직도 생생해요. 저 운전해서 너무 피곤하네요. 좀 누울게요. 그리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 깔고 누웠어요. 드라마 틀고 이어폰 끼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한두 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 없더라고요. 다들 바쁘게 제사 준비하느라 누가 저를 부를 겨를이 없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얘 어디 아프냐? 아뇨. 운전해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조금만 누울게요. 그 말만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 둘도 하나둘 들어오더니 묘한 눈빛으로 절 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저도 매번 시댁 올 때마다 청소하고 일하고 설거지하고 솔직히 너무 지쳤어요. 저희는 맞벌이에요. 집에서도 저는 쉬질 못해요. 근데 여기 오면 더 일 많잖아요. 왜 저는 당연히 움직여야 하고 남편은 친정 가면 쉬는 게 당연할까요? 순간 방 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말문이 막히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신우분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저 보면 항상 고생한다, 수고한다 말은 하시지만 정작 행동으로 배려받은 적은 없어요. 이 집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는 그 당연한 분위기, 그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앉으시더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그러는 거니? 네, 일부러요. 그럼 앞으로도 이럴 거니? 남편이 친정에서 계속 그럴 거면 저도 계속 이럴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아니, 내가 언제 친정에서 누워있기만 했다고 그래? 아, 정말이지.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기억이 없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짚어줬어요. 처음엔 안 그랬지. 근데 요즘은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가고 유튜브 보고 밥 차려지면 슬그머니 나와서 수저만 들잖아. 그거 엄마가 매번 말하더라. 박서방 피곤해 보인다고. 넌 그게 당연하겠지만 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 왜 나만 시댁에서 그렇게 일해야 하는데? 왜 너는 한 번도 나를 위해 행동한 적 없는데 난 너 봐서 계속 참아야 돼? 남편이 그제야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그럼 친정 갈 때마다 과일 사가고 엄마 아빠 챙기는 건 뭐야? 너는 왜 항상 네 생각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무얼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남편 입장에선 그게 다였던 거죠. 과일 사갖고 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너는 왜 늘 네 생각만 해?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심함이 그동안 제가 참고 견뎌왔던 시간들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생각만 한다고?
제가 조용히 되물었어요. 그럼 당신 생각은 뭔데? 난 지금까지 누구 생각하고 산 건데? 방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마치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래. 과일 사갖고 가는 거 고맙지. 근데 당신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 당신 엄마 아버지 집 가면 난 7시간 서 있어도 누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 근데 당신은 친정 가면 들어가서 눕고 밥 다 차려지면 나와서 수저만 들어. 그걸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해하려는 태도도 없어. 나는 서운하다는 말 몇 번이고 했는데 당신은 늘 그랬지. 피곤했어, 몰랐어, 그냥 좀 눈 붙인 건데 왜 그래.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속이 너무 터졌거든요. 단지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며느리 이전에 한 사람으로 봐주질 않는 느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니? 그 말. 저는 그 말이 가장 상처였어요. 이제부터 감사하라고 말했을 때 받아들이긴커녕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돌아오니까 마치 그동안 당연히 해야 할 걸 제가 안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처럼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일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당신들 아들이랑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요. 근데 왜 저는 올 때마다 일해야 하죠? 왜 며느리는 도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죠? 제가 오는 걸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얘도 힘들겠다, 쉬게 놔두자,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무셨고 시누이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형님,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도 어릴 때부터 해오던 방식이라. 그 방식 이젠 좀 바뀔 때도 됐잖아요. 제가 대답했죠. 어머님도 며느리셨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걸 며느리에게 반복하세요? 고생했던 기억이 있으면 저한테는 다르게 대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고 그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더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갔고 차로 돌아오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차 안에 흐르는 그 침묵이 오히려 제 안에 분노를 더 키웠어요. 무언가 말이라도 하길 바랐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말하는 방식은 좀 너무했다. 그 말에 제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말하는 방식?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방식만 문제 삼지.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아. 내가 얼마나 쌓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말 했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그냥 우리 부모님 마음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분들도 당신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냐. 그 말이 가장 무책임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다음부터 시댁에 가더라도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만큼만 하겠다고요. 며느리니까 하는 말에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줄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눈 떠도 잘 잤어? 하는 말도 없이 각자 준비하고 저녁에도 같이 밥은 먹지만 대화는 딱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수준. 밥 줄까? 응. 김치 다 떨어졌어. 알았어, 사올게. 그게 다예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왠지 룸메이트 같은 느낌. 말 한마디에 가시가 돋을까봐 조심하고 괜히 또 한마디 꺼냈다가 싸움이 시작될까봐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긴장감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그 고요한 거리감이 우리 관계를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외삼촌네 온다고 시간 되면 잠깐 들렀다 가라.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또 친정 가야 하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그래 뭐. 외삼촌 뵈어야지. 딱 그 정도 반응이었죠. 근데 가는 날 도착하자마자 또 제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리는 거예요. 진짜 데자뷰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내가 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보다 싶었어요. 운전은 제가 했고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갈비찜 끓이고 계셨고 아버지는 외삼촌 기다린다고 방 정리하느라 분주했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 옆에서 마늘 까고 있었고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이어폰 끼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조용히 제 옆으로 오더니 그러셨어요. 너희 요즘 왜 그래? 그 말에 순간 손이 멈췄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박서방 얼굴이 요즘 너무 어두워. 뭔 일 있었니?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어두워 보인다고요? 제가 아닌 그 사람이? 엄마, 나 힘들다고 말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제가 그렇게 묻자 엄마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애써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야 워낙 밝고 씩씩하잖아. 네가 내색을 안 하니까 안 힘든 줄 알지. 그 말에 속이 시렸어요. 나는 내색 안 해서 다 괜찮은 줄 아셨구나. 반대로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더 힘들어 보였구나. 누가 일부러 연기한 것도 아닌데 결국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게 되어 있다는 걸 그날 절실히 느꼈어요.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어요. 친정에서도 집에서도.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가끔 같이 마주 앉아 TV를 보아도 서로 웃지 않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이 길어져서 퇴근이 늦은 날 몸살 기운에 밥도 못 먹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치킨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했죠. 내가 아프다니까 밥 하나 안 해줄 거야? 남편은 그제야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말했어요. 너 평소엔 네가 알아서 잘 챙겨 먹잖아. 그 말에 진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평소엔 잘하니까 아플 땐 안 챙겨도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 건지, 그렇게까지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던 건지. 그때부터 저도 마음을 접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자. 나도 내 체력, 내 감정, 내 시간을 아끼자. 시댁에 갈 일 생겨도 예전처럼 추리닝 챙겨가지 않아요. 가서 쉴 수 있으면 쉬고 일 시키면 정중히 거절해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엔 제가 할게요. 오늘은 좀 쉴게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당황하시고 시누이들도 애매한 얼굴을 지어요. 근데 그게 어때서요? 남편이 친정 가서 하던 그대로 저도 똑같이 하는 건데.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쓸쓸했어요. 서운함을 말해도 이해받지 못했고 그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이제는 외로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시댁 단체 채팅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명절이나 제사 앞두고는 늘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준비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반찬을 할지 누가 뭘 챙길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누이 둘이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며 누군가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반찬 좀 여유 있게 나눠서 하면 좋겠어요. 혼자 빠지거나 드러누워 있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처음엔 설마 했어요. 근데 그 말 이후 또 이런 메시지가 이어졌죠. 다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모이는 건데 누구는 누워만 있고 그러면 어머니만 힘드시잖아요. 아, 이거구나. 내가 그날 시댁에서 들어놓은 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구나. 근데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제사 음식 만든 것도 아니고 청소한 것도 아니고 정작 일은 내가 안 했는데 시누이들은 나에게만 예의와 책임을 묻더라고요. 정작 그 사람들, 본인들은 어땠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제가 잠깐 쉴라 하면 형님 냉장고 정리 같이 해요. 형님 거실 창문 닫고 계셨어요? 하고 불쑥 나타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단톡방 말고 그냥 마음에서요. 그 이후로는 단톡방에서 말도 거의 안 했어요. 필요한 답변만 짧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 이상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누나들이 요즘 너 많이 서운해해. 예전엔 그렇게 잘 웃고 맞장구도 쳐주더니 이젠 너무 딱딱하다고.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누굴 위해 웃고 맞장구를 쳐야 하죠? 그동안 맞춰준 걸 고마워하진 않고 맞춰주지 않으니 서운하다고? 그게 진짜 이기심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누가 누구한테 서운한 건지 진짜 한번 생각해봐. 난 누나들 눈치 보고 어머니 비위 맞추고 시댁만 가면 집안일 일 다 맡았어.
당신은 그런 나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남편은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말이 안 통해요. 저는 진심을 꺼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분위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꼭 이렇게 하죠.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좀 맞춰야지.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지. 왜 나한테만 맞추라고 해? 그날 저녁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앉아 말하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그냥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이런 갈등, 이런 말싸움 진짜 지긋지긋해. 너도 좀 내려놓으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내려놓자는 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내 남편이었어요. 내려놔야 할 건 제가 아니라 무심함과 당연함을 등에 업고 사는 당신이지 않나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안에서 오래도록 눈을 떴어요. 곁에 누운 남편이 숨소리가 멀게만 들렸고 우린 정말 부부가 맞나? 같은 방향을 보고 사는 게 맞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무슨 일 있니? 박서방 목소리 들으니 많이 지쳐 보이더라. 또다시 남편 걱정. 왜 모두는 남편만 걱정할까? 나는 내가 힘들다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그 사람 입에서 먼저 미안해가 나올 때까지 한 글자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 입에서는 그 흔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끝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도 친정에 가야 했어요. 외삼촌네 오신다고 엄마가 며칠 전부터 연락하셨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남편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친정 들르자. 이렇게 웃으며 말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 아침에도 말없이 옷 입고 차 열쇠 챙기더군요. 서로 말없이 차에 탔고 말없이 고속도로를 달렸고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온 엄마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셨죠. 왔니? 피곤하지? 갈비탕 끓여놨어 들어와.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 그 안에 담긴 기대와 환영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오늘도 엄마의 그런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익숙하게 내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무 말 없이 누웠어요.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그게 이 사람의 루틴이 되어버렸다는 걸 저도 인정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그날 외삼촌 가족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부랴부랴 상차림을 시작하셨고 아버지도 생선 손질을 도우시더라고요. 저도 옷 갈아입자마자 부엌으로 갔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남편은 내 방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심지어 외삼촌이 도착하셨을 때도 일어나서 인사 한마디 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걸 엄마가 보셨겠죠.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박서방은 어디 아프냐? 아뇨.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외숙모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피곤한가 봐요. 우리 아들도 맨날 누워 있더라고. 엄마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그 자리에선 분위기상 더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밥을 다 치우고 설거지를 하던 중 엄마가 다시 조용히 말하셨어요. 너희 부부 요즘 좀 어색하구나. 순간 울컥했어요. 왜 요즘 박서방 표정이 안 좋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그래. 아니 왜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죠? 왜 내가 미안해져야 하죠? 속에서 이상한 울음이 올라오려는 걸 겨우 삼키고 씁쓸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지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엄마는 잠시 멈췄어요.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이해해줄 거라 믿었던 친정도 이제는 남편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걸. 그동안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 일 없어 보였던 거지.
이제 내가 멈추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외삼촌 왔을 땐 인사라도 좀 하지 그랬어. 남편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갑자기 잠이 쏟아져서. 일부러 그런 건 아냐. 근데 당신은 매번 그렇게 말해. 피곤했다, 몰랐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똑같잖아. 당신은 누워있고 나는 뛰어다니고.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도 그렇게까지 힘들면 안 가면 되잖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문제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힘든 거야. 당신이 같이 움직여주면, 같이 웃어주면 그냥 그거 하나로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엔 라디오 소리만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조용한 멜로디 안에서 우린 둘 다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 말이 없어졌어요. 안 싸워서 평온한 게 아니라 싸움조차 귀찮아질 만큼 지쳐버린 상태였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켰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쁘지도 않은데 괜히 분주한 척. 이건 부부가 아니다. 마음속에서 그 말이 자꾸 되뇌어졌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회식 자리에서 늦게 들어간 날 남편이 안방 문도 닫지 않은 채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불도 안 끄고 양말도 그대로 신은 채로. 저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줬어요. 습관이었죠.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면 몸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지 마. 그 순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쿡 찌르듯 내려앉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도 안 끄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나는 왜 이 집에서 늘 조심해야 하고 늘 맞춰야 하고 늘 양보해야 하지? 그런데도 내가 받은 건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말라는 말, 그리고 외면. 그 후로 저는 진짜 필요한 말만 했어요. 당신 빨래 있어? 저녁은 먹고 와? 가스 점검했어? 정이 아니라 살기 위해 교환하는 문장들.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던 중 회사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업무 착오로 자료가 뒤바뀌고 저 혼자 책임을 지게 된 일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팀장에게 조용히 혼나고 나왔는데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겠구나. 집에 가서 하소연 한마디 할 수 없겠구나. 진짜 외롭더라고요. 부부란 게 뭐라고. 가장 먼저 기대고 싶은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 꺼내는 내가 돼버렸을까. 그날 밤 늦게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불도 끄지 않고 그냥 이불만 덮고. 근데 그 상태로 한참 있으니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왜 이불 속에서 안 나와? 밥 안 먹었어? 그 한마디. 어쩌면 별것 아닌 말인데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이상하죠?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심한 톤으로 들렸을 말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회사에서 욕먹었어. 내 잘못도 아닌데 그냥 내가 다 뒤집어섰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고생했겠다, 힘들었겠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끄덕. 그리고는 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힘들다는 말조차 귀찮아졌구나. 그 순간부터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초엔 남편이 퇴근할 때쯤 이런저런 반찬 만들어 놓고 기다리곤 했어요. 요즘엔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각자 먹어요. 같이 앉아 먹지도 않고요. 남편도 별말 없이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서운하단 말도 안 하고 밥이 차갑다고 짜증도 안 내요. 그저 조용해요. 그 침묵이 너무 커요. 소리 없는 폭풍처럼. 그리고 또다시 시댁 단톡방에 알림이 떴어요. 이번 주 제사 일정 조정됐어요. 다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머리가 지끈했어요. 가야 하나? 그냥 안 가면 안 되나? 근데 또 내가 안 가면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는 말이 나오겠지. 남편은 또 아무 말도 안 하겠지. 그러고는 뒤에서 또 한마디 하겠지.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이 제일 싫어요. 그래도 가족. 왜 그 가족이라는 말은 항상 며느리만 향하고 내 남편은 그 가족 앞에서만 피곤하다는 핑계로 빠져나가나요? 그렇게 또 제사를 앞두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어요. 이젠 예전처럼 기꺼이 가지 않아요. 몸이 먼저 피곤해지고 마음은 이미 시댁 마당에 도착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제사 당일이 밝았어요. 눈 뜨자마자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도 지끈거렸고 가슴 한켠이 답답했어요. 이유요? 그저 오늘 시댁 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죠. 아침 식탁에 앉아 남편 얼굴을 봤어요. 무표정. 밥도 그냥 입에 넣는 둥 마는 둥.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쳐요. 말도 안 해요. 그런 상태로 차를 탔어요. 조수석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따뜻해 보이는데 제 마음속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는 지시하고 누군가는 몸을 혹사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치만 보겠지. 시댁에 도착한 순간 그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왔니? 하셨고 시누이들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겉으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엔 분명히 말 못할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아마 그들 모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마당 한켠 평상에 앉았고 저는 인사만 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누우려는 게 아니었어요. 잠깐 마음 정리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10분 지났을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누이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형님, 김치 꺼내야 되는데 냉장고 위쪽에 있거든요. 혹시 같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또 시작이구나.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안 움직이면 눈총 받을걸요? 라는 뜻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 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잠깐 누웠다가 도울게요. 시누이는 얼굴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네, 금방 나갈게요. 했겠지만 이젠 그런 힘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나는 왜 매번 도와야만 하는 걸까? 내가 안 움직이면 이상하게 되는 이 구조는 뭔데?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조금 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곤하단 말을 참 쉽게 해. 우린 아무리 피곤해도 눈치껏 움직였는데. 그 말에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어요. 아, 아직도 그 생각이구나. 아직도 내가 누워있는 게 예의 없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순간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의 차리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었구나. 그날 저는 정말 드러누웠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드라마 틀고 이어폰 꽂고 그 방에서 3시간은 나가지 않았어요. 밥 냄새가 퍼지고 사람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래. 누가 뭐라든 이번만큼은 나를 지키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앉아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방금 너한테 너무했다는 말 하셨어.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응. 네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건 미안하다고 하셨어.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미안하다는 그 말. 그게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어 말했어요. 누나들이 오늘은 좀 놀란 것 같더라. 너도 피곤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나 봐. 처음으로. 내가 피곤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남편이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나도 좀 놀랐어.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줄 몰랐거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어. 늘 참고 움직이고 맞추고. 이젠 더는 그렇게 못하겠어서 그런 거야.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이젠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그냥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서먹하긴 했지만 어딘가 조금은 말문이 열린 느낌이었죠. 남편은 라디오를 틀지 않았고 저는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리던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처음엔 솔직히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너도 진짜 지쳤구나 싶더라. 그 말,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까 묘하게 허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늦은 건가? 아니면 진심인지 헷갈려서일까? 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길게 내리쬐고 있었고 차 안은 어색한 정적에 감싸여 있었죠.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이게 다 너 탓이란 뜻은 아니야. 나도 내 방식이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겠어.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론 마음 한켠이 저릿했어요. 그걸 왜 이제야 알아?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런 생각이 자꾸 맴돌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먼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컵 2개를 꺼내 물을 따랐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앞에 하나를 밀어줬죠.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무심했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속에서 묵직하게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삼켰을 뿐. 말로는 풀리지 않는 게 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였을까?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였을까? 아니요. 저는 공평함을 원했던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구 하나만 당연하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남편은 옆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눈을 감지 못한 채 계속 뒤척였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정말 괜찮은 걸까?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마음 한쪽에서는 조금 나아졌잖아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그건 시작일 뿐이야 라는 소리도 들렸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먼저 아침상을 차렸어요. 달걀 프라이 2개, 김치, 햇반. 어설펐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밥 먹어. 오늘은 내가 먼저 나가야 해서. 그 모습이 낯설었고 그래서 더 감정이 복잡했어요. 정말 달라지려는 걸까?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하고 다 끝났다는 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신. 그게 문제였어요.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것. 그래서 감동도 고마움도 예전처럼은 와닿지 않는다는 것. 그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메일을 쓰다 말고 문득 손이 멈췄어요. 결혼이란 게 원래 이렇게 불안정한 건가? 이렇게 일방적인 감정 노동이 필요한 관계가 맞는 걸까? 그날 오후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박서방, 지난번에 과일 보내왔다. 요즘 좀 달라졌나 보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딸이 힘들어하던 남편이 이제 조금은 사람 됐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 근데 저는 그 말에 선뜻 기쁘지가 않았어요. 과일 하나 보냈다고 사람이 달라진 걸까? 그동안 내가 혼자서 감당했던 감정의 무게는 그 한 박스로 보상될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직은 잘 모르겠어. 좀 더 두고 보려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 담긴 걱정과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조금 울고 싶어졌어요. 다른 누구보다 너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남편은 말 그대로 사람이 바뀐 것처럼 행동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오고 간단한 설거지도 스스로 하고 주말엔 제게 먼저 오늘 뭐 할까? 하고 묻기도 했어요. 사실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 달라지려고 하나 보다. 이번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건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으니까 그게 더 불안했죠.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칭찬도 반응도 눈빛 하나까지도 절제했어요. 괜히 내가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게 당연해질까봐, 또 원래대로 돌아가면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흘쯤 지났을까?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혼자 저녁을 먹고 조용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죠. 그런데 새벽 3시 남편이 들어왔는데 비틀비틀 술에 절어 있었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야, 그 말부터 시작하더군요. 말투는 험했고 눈은 풀려 있었고 그동안 봤던 그 무심한 얼굴 그대로였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아, 진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바뀌냐?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며칠간 쌓아두었던 희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왜? 너도 나한테 뭐라 했잖아. 그럼 난 말도 못해?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이불을 덮고 고개를 돌렸어요. 술 깨고 얘기해. 지금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벽에 걸린 옷걸이를 툭 치며 말했어요. 역시 넌 항상 네 생각뿐이야. 그 순간 역시라는 단어가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감정, 내 체력, 내 시간까지 참아가며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전부 너만 생각하는 행동이었다고? 그날 새벽 잠도 오지 않았어요. 침대 옆에 누운 남편은 금방 코를 골았고 저는 한참을 눈을 떴다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봤어요. 깜깜한 도시의 새벽.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 불빛만이 이 시간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역시 달라지는 사람은 없다. 그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던 듯 일어났고 어제는 좀 과했나 보다. 그 말 한마디 하고는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과했다는 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했어요. 내가 널 아프게 했구나가 아니라 조금 오버했지 정도의 느낌. 아, 다시 원점이구나. 겨우 3마디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버렸구나.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은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간단한 설거지? 안 해요. 저녁에 같이 이야기하던 시간? 다시 각자 핸드폰. 주말 일정? 제게 묻지 않고 혼자 잡아요. 처음에는 달라졌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어요. 마치 그 며칠은 그저 이벤트 같았다는 듯이. 저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도 안 냈고 실망했다는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기대를 끊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냥 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쉬었어요. 밥도 각자 말도 거의 안 했어요. 남편도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더군요.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그래도 부부인데라고 믿고 싶었던 마지막 마음까지. 그날 새벽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게 됐어요. 서로의 존재가 이젠 그저 공기처럼 느껴졌어요. 있긴 하지만 없어도 큰 지장이 없는 존재. 그게 지금 우리예요. 요즘 저희 집에선 누가 밥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냄비에 뭐가 끓고 있어도 누가 끓였는지 모르겠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보며 이번엔 내가 할 차례인가?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냅둬요. 말 그대로 서로를 모른 척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가족인지, 어떤 의미로 함께 있는 건지.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묻게 돼요. 남편과는 이틀 넘게 말 한마디 안 나눌 때도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근데 그게 더 편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말을 걸면 싸움이 되고 말을 안 걸면 평화가 되니까요. 회사에선 어떻게든 괜찮은 척하죠. 프로답게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 있을 때면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생각이 목 끝까지 차오르면 숨이 막히고 숨을 들이쉬면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루가 넘어가요. 친구들이 가끔 연락 와서 너네 잘 지내지? 하면 그냥 응, 뭐 하고 넘겨요.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주문된 택배. 뜯어보니 손목 마사지기였어요. 회사에서 마우스 오래 쓰니 손목이 아프다고 했었거든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뻐근했어요. 아, 이 사람은 자긴 이렇게 챙기면서 나는 한 번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가 올라왔어요. 자기 손목 아픈 건 주문해서 풀고 내 마음 아픈 건 몰라. 내가 그렇게 말을 했고 눈치도 줬고 심지어 행동으로 보여줬는데도.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거기에 적었어요.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 딱 5가지만 써보자. 한 장만 채워보자. 근데요. 2개에서 멈췄어요. 첫 번째. 가족들이 원한다. 2번째. 지금 당장은 혼자 살 자신이 없다. 그게 전부였어요. 사랑, 존중, 동료애. 이런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웃긴 거죠. 결혼이라는 게 그 정도 이유로 버텨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다음 장에 또 적었어요. 내가 이 결혼을 포기한다면 가장 먼저 달라질 것은 무엇일까? 조용해질 것이다. 불필요한 눈치와 기대가 사라질 것이다. 내 감정을 억지로 감추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문장들을 적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는 이미 이별을 떠올리고 있구나.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신 건 아닌 듯했고 말없이 씻고 나와 거실에 앉았어요. TV는 켜져 있었고 화면 속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너 요즘 많이 달라졌더라. 그 말에 고개를 돌려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나 이제 나한테 집중하려고. 남편은 아무 말 없었어요. 그 침묵은 우리를 더 깊게 갈라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렸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도 했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기사 검색창에 협의 이혼 절차, 맞벌이 부부 이혼 재산분할 같은 걸 검색하기도 했어요.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서로 동의하면 서류 접수하고 조정기간 거치면 끝이래요. 물론 감정이 얽히면 그보다 몇 배는 더 복잡해지겠지만요. 근데 막상 진짜 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면 대답이 안 나왔어요.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남아서도 아니고 그저 복잡했어요. 그 사람과 지낸 시간이 허무하게 끝날까봐. 내가 견뎌온 게 다 무의미해질까봐. 사람들은 헤어지면 편해져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편해질 거란 확신보다 허무할까봐 무서웠어요. 주말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아기 엄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우리 신랑은 어제도 술 먹고 새벽 3시에 들어왔지 뭐야. 그래도 네 남편은 애기 봐주잖아. 우리 집은 아예 손도 안 대. 그 웃음 섞인 대화들. 남편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며 묘하게 안도하는 분위기. 그 속에 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웃으면서 남편 험담을 할 여유도 없구나. 나는 지금 이 결혼을 불만이 아니라 무게로 안고 있구나.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척, 커피를 마시는 척, 입술을 깨물며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러다 핸드폰을 꺼내 친한 친구에게 톡을 보냈어요. 나 진지하게 이혼 생각 중이야. 오랜만에 먼저 털어놓는 말. 보내고 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잠시 후 친구에게 답장이 왔어요. 어디야? 지금 갈게.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누군가가 왜? 라고 묻지 않고 그냥 갈게 라고 말해준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 친구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묻지도 않고 안아줬어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속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하소연이 쏟아지듯 나왔어요. 나 진짜 너무 외로웠어. 집에 사람이 있는데 마치 혼자인 것처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은 그냥 나를 안 보는 것 같아.
친구는 말없이 들어줬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그게 다였지만 그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근데 너 그 사람 아직 사랑하긴 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랑? 그건 지금의 내 감정과는 너무 거리가 먼 단어였어요. 그냥 서로를 방치한 채 의무감과 습관으로만 붙어 있는 느낌. 잘 모르겠어.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이 사람한테 말 걸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내 마음이 좀 더 분명해졌어요. 나는 지금 사랑이 아니라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였구나. 친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결혼이든 이혼이든 너 스스로가 존중받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어. 넌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 줄이 삶 전체를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남편은 놀란 얼굴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나 봐요. 나 요즘 이혼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꺼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당황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말을 꺼내려다 멈칫하고 입술을 달싹이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장난 아니야. 진짜로 생각하고 있어.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정확히는 기억 안 나. 근데 오랫동안 생각만 하다가 요즘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남편은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못 견딜 만큼 나빴나?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못 견딜 만큼이라는 표현.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계속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야.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 너랑 같이 살면서 점점 내가 사라졌어. 내 말에 반응도 없고 내 감정은 늘 뒷전이고 뭔가 얘기하면 늘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말뿐이었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제야 조금은 진심이 닿은 걸까? 내가 무심했다는 거 알아. 근데 그걸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제가 되물었어요. 그럼 어떻게까지 해야 돼? 너무 아프다고 말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하고 조금만 쉬겠다고 하면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 하고 대체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해야 당신은 알아듣는 거야? 감정이 북받쳐서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난 말했어. 서운하다고 지쳤다고 한 번만이라도 이해해달라고. 근데 당신은 늘 그냥 대답 없이 지나갔어. 남편은 이불을 쥐고 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나도 나름대로 힘들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더 싸울 것 같았어. 내가 뭘 해도 넌 불만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피했어.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피했다고? 나는 어떻게든 말로 꺼내보려고 애썼는데 그 사람은 불편해질까봐 피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해온 거구나. 넌 항상 조용한 게 편하다고 했지. 근데 그 조용함이 누군가한테는 지옥이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주 작게 말했어요. 우리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진짜 끝내자는 거야?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끝내자는 말이 생각보다 무거웠고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숨이 턱 막혔어요. 끝내자는 건 아니야. 근데 이대로는 못 가. 지금 우리 사이에 정이 남아있는지 그저 습관인지 내가 그걸 구분조차 못하겠어. 남편은 입을 꼭 다물었어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어디를 어떻게 짚어야 할지 둘 다 몰랐어요. 그날 밤 한 집안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안고 우리는 또다시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침묵은 끝났지만 해결은 시작도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일단 좀 떨어져 지내보자.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냈어요. 이혼을 당장 결론 내기엔 아직 미련도 의문도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끝난 건지 아니면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짓눌렀던 건지 조금 떨어져 있으면 보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말보다 시간일지도 몰라. 그렇게 결혼 이후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지내게 됐어요. 남편은 잠시 본가로 갔고 집은 제가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집이 조용하다는 게 그동안 남편이 말수가 많았던 것도 아닌데 막상 없어지니까 공간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TV를 켜고도 혼잣말을 하게 되고 식탁에 앉으면 자동으로 반찬 2개를 더 꺼내게 됐고 커피를 내리면서 머그컵 2개를 꺼냈다. 멈칫하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말 한마디로 분위기 망가질까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전에 부엌을 뛰어다니며 아침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고요함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긴장에서 풀린 것처럼. 친구는 괜찮아? 하고 물었고 엄마는 그래도 부부가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은 말보다 내 마음이 어떤지를 더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하루는 퇴근 후 집에 와서 불을 다 끄고 소파에 앉았어요. 불빛 하나 없이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외로움. 그리고 내가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 남편은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하루 나의 감정이, 노력이, 존재 자체가 그저 있어야 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 오랜 시간. 그게 사랑을 갉아먹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문득 궁금해졌어요.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쯤 이 사람도 나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보내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챙겨 먹고 있지? 별거 없는 2문장이었지만 그걸 읽는 순간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 이제야 이런 말이 나올까? 그토록 바라던 말인데 지금은 그냥 낯설기만 했어요. 그래도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남편은 곧장 답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에야. 생각이 많아. 라는 짧은 답이 왔고 그 이후엔 또 조용했어요. 그 말 한 줄이 그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떨어져 지내는 게 맞을까?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그날 밤 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남편이 생각이 많아. 그 한 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휴대폰 메모장을 켰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대신 그냥 내 마음을 나 스스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나는 늘 말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감정도 있어. 그걸 당신은 늘 예민하다, 힘들다고만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감정을 감췄어.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그게 더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도 몰라주더라. 나는 그냥 한 번쯤 나도 기대고 싶었어. 매번 버텨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은 기대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그걸 당신은 몰랐지. 그렇게 몇 줄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글로라도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가 보였어요. 처음엔 남편을 탓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사이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 메모를 읽고 다시 삭제하려다가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남편에게 보냈어요. 보내도 괜찮을까?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그냥 눌렀어요. 한참을 고민해봤자 결국 이 관계는 서로 솔직해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메시지를 보낸 후 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몇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어요. 답이 오지 않으면 그게 대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날 자정 무렵 남편에게 답장이 왔어요. 미안하단 말, 이제 와서 의미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 나도 한 번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그게 너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대고 싶었다는 말, 그 말 하나에 우리 둘이 사실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다만 그 방향이 너무 달랐을 뿐. 다음날 남편에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한번 말없이 만나는 대신 편지 써서 교환해 볼래? 처음엔 낯설었어요. 편지라니. 이 나이에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하지만 곧 알았어요. 말은 감정을 흘려보내고 글은 감정을 남긴다는 걸.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A사용지 한 장에 한자 눌러 썼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함께 바꿔갈 의지가 있다면 다시 시도해볼 용기는 있어. 편지를 접어 작은 봉투에 넣고 남편이 알려준 주소로 보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어요. 직접 쓴 손글씨, 약간의 삐뚤빼뚤한 필체. 첫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너에게 늘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어. 근데 그러다 보니 진짜 마음은 늘 감췄던 것 같아.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의 결혼이 엉킨 이유는 서로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싸우지 않아서 평화로운 줄 알았고, 말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고, 참아주면 다 이해한 줄 알았던 거예요. 남편의 편지를 여러 번 읽었어요. 처음엔 담담하게 읽었고, 두 번째는 울컥했으며, 세 번째엔 글자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는 너한테 칭찬받고 싶었어. 그래서 힘들다고 말도 못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문장을 읽는데 예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였어요. 남편이 셔츠에 커피를 쏟고 당황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날, 제가 웃으면서 셔츠를 빨고 다림질해줬더니 그 사람 유난히 고마워했었죠. 그날 저녁에 저 몰래 냉장고에 좋아하는 푸딩을 넣어놨던 그 기억. 그 작은 고마움에서 시작된 우리였는데 왜 그렇게 멀어졌을까요? 그 편지를 받고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둘 다 커피만 앞에 놓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말문을 열었죠. 편지 잘 읽었어. 나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 같았으면 불편했을 그 시간이 이번엔 오히려 필요한 여백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가 먼저 물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했어요. 서로 잘하려고 하면서도 서로의 방식은 너무 달랐던 것 같아. 나는 그냥 조용히 참고 그게 배려인 줄 알았는데 너는 그걸 외면이라고 느꼈겠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뭔가 말하고 싶어서 말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없을 때마다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나 혼자 말하는 사람 같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작게 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그냥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그 사람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피곤함도 무관심도 아닌 나도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 미세한 떨림. 그리고 나도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어.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서로를 조금씩 풀어줬어요. 그날 우리는 별말 없이 카페를 나와 천천히 집까지 걸어갔어요. 걷는 내내 손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공기가 조금 부드러웠어요. 말 한마디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거실에 앉아 조용히 같이 TV를 켰어요. 예능 프로에서 부부가 서로 오해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왔는데 우린 처음으로 그걸 보면서 같이 웃었어요. 아주 작게, 아주 어색하게. 하지만 그 웃음 하나가 이 집 안에 다시 바람을 통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이 조용히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을 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죠. 그게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진짜 다시 해보자.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믿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은 약속이었고 동시에 다짐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의 감정을 지나치지 않겠다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린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얼굴 보고 잘 잤어? 출근 전에 오늘 일정 어때? 퇴근 후엔 하루 어땠어? 하고 꼭 한 번씩은 묻기.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흐르게 만들었어요. 오래된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는 기분이랄까. 예전 같았으면 각자 방에 들어가 핸드폰만 들여다봤을 시간에 요즘은 같이 거실에 앉아 TV를 켜요. 아직은 어색하고 말이 많진 않지만 그 공간이 조용하지만 편안하게 느껴져요. 남편도 노력을 해요. 주말에 빨래를 널기도 하고 밥 먹고 나면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기도 해요.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서투르고 느릴 때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심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모든 게 좋아지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주 주말 시댁에서 제사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단톡방에 시누이 한 명이 이렇게 썼죠. 이번엔 형님 오는 거죠? 이젠 분위기도 많이 누그러졌으니 다들 같이 도우면 좋겠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속이 다시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형님 오는 거죠? 라는 말 안에 수많은 감정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기다리고 있다는 건지, 감시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조심하라는 건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번 제사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한숨 쉬며 말했어요. 일단은 가야겠지.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 말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전처럼 추리닝 싸들고 가서 하루 종일 허리 굽히며 일할 생각을 하니 몸이 먼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이 앞장서서 말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번엔 당신이 먼저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이번엔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제사 당일 우리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잔잔했지만 제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르게 먼저 편하게 쉬어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이 낯설면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누이 중 한 명은 제가 방에 잠시 앉아 있는 걸 보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요즘은 다들 피곤하다고만 하네. 그 말 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들려버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그쪽을 향해 말했어요. 누나, 그냥 좀 더. 쉴 땐 쉬는 거지. 같은 가족끼리 피곤한 티도 못 내면 어떡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디선가 복받쳐 오르는 무언가가 눈가에 맺혔어요. 이 사람 드디어 나를 편 들어주는구나. 내가 매번 그렇게 원했던 걸 처음으로 말로 표현해줬구나. 시누이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조금은 여유 있게 그 집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모든 게 편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빛, 시누이들의 표정, 그런 건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가 이젠 내 편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사 다음 날 남편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침밥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에 달걀 프라이 하나. 대단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 하나로 속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너 쉬어. 어제 하루 긴장했을 테니까. 그 말 참 별거 아닌 말인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말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들은 너를 위한 배려라는 말. 그날 하루는 정말 오랜만에 숨통이 트였던 하루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한결같진 않더라고요.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톡이 왔어요. 형님 지난번 제사 때는 좀 편하셨죠? 단번에는 같이 김치 담가 봐요. 이젠 형님도 집안일 적응되셨을 테니까요. 그 말 정말 아무렇지 않은 말투지만 그 속엔 이젠 슬슬 다시 움직이셔야죠? 하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 톡을 보여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이런 말 받을 때마다 다시 숨 막혀. 남편은 톡을 몇 번이나 읽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누나한테 말할게. 이젠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아니 그냥 이제는 네가 나한테 그런 말 들었을 때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고 절 봤어요. 아마도 그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말보다 먼저 그런 시선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압박이 되는지를. 미안해. 앞으로는 먼저 물어볼게. 그리고 이젠 누나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 이젠 내가 막을 거니까. 그 말에 마음이 살짝 놓이긴 했지만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늘 당연하게 요청되고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는 그 구조 속에서 나 하나 편해진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젠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며칠 뒤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조용한 된장찌개 집에서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 응.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혼 생각은 좀 줄었어? 그 질문에 한참을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근데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준다면 조금씩 멀어질 것 같긴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들으니까 되게 책임감 생긴다. 너무 늦지 않게 바꾸고 싶어. 진짜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도 참 많이 돌아온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도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너도 이제 네가 뭘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지 혼자만 끌어안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무렵 제 안에서도 다른 변화가 시작됐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했더라?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걸 원했던 사람이었더라? 결혼 후 몇 년간 제가 했던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남편 입맛에 맞게 반찬을 만들고 시댁갈 일정에 맞춰 주말을 계획하고 친정에서는 눈치 보며 행동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관계에 맞춰 조정해 왔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회사 점심시간에 혼자 백화점 지하에 있는 작은 책방에 들렀어요. 예전엔 책 보는 걸 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는 그렇게 여유를 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쩐지 눈에 띈 책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누구의 무엇도 아닌 그냥 나로 충분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아왔는지가 갑자기 선명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이후로 하루에 30분씩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책을 읽거나 카페에 가거나 조용한 공원에 앉아 멍을 때리거나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나로서 앉아있는 시간. 그게 생각보다 강력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쌓아가면서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나 이젠 좀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누구의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그냥 나로. 남편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게 지금껏 널 제일 아프게 했던 거였구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는 그냥 이 집 안에서 존재하고 싶었어.
기대받는 사람 말고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내가 뭐라고. 내 옆에 있는 너가 너답지 못하게 한 거 지금이라도 미안해. 그 말이 시간을 되돌리진 못하지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우리 여행 한번 갈래? 둘이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걷고 먹고 말 안 해도 되는 여행.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게 함께 하자는 말보다 쉬어가자는 말을 해줬거든요. 주말 아침 작은 여행 가방 하나씩 들고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향했어요. 계획도 숙소 예약도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길 따라 바람 따라 그 차 안에서조차 분위기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웠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도 처음엔 어색하게 그러다 어느새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했고요. 그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화려한 관광지도 사람 북적이는 카페도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손잡고 걷진 않았지만 같은 속도로 걷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말이 없을 때조차 서로의 숨소리에 리듬이 맞춰지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은 바닷가 근처 허름한 국수집에서 먹었어요. 뜨끈한 멸치 국물에 김치 하나 얹어 후루룩 먹으며 우린 소박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나와서 걷는 거 진작 했으면 좋았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글쎄, 그땐 아마 서로 말할 준비도 들어줄 여유도 없었을걸.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난 늘 내 감정을 누르는 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그냥 겁이었던 것 같아.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갈등이 싫어서 내가 불편해질까봐 말 안 했던 거.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난 그 무표정한 얼굴이 제일 무서웠는데 서로를 향해 조금은 웃을 수 있게 된 순간 그 짧은 웃음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서운함,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 바닷가로 나와 앉아 잔잔한 파도를 보고 있자니 내 안에 수많은 기억들이 물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요. 시댁에서 울며 방에 숨어 있었던 날들, 친정에서 혼자 음식을 차리며 서러웠던 순간, 말없이 싸우고, 말없이 등 돌리고, 말없이 지쳐갔던 나날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옆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는 이 순간, 모래사장에 발을 담그고 걸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너한테 좋은 남편인 건지.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그냥 같이 걸어줘. 앞서가지도 먼저 멈추지도 말고 그냥 옆에 있어줘. 그 말에 남편은 살짝 웃었어요.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깊게 나눴어요. 어떤 순간이 가장 아팠는지, 어떤 말이 상처였는지, 어떻게 오해했고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눈물도 났고 긴 침묵도 있었고 가끔 웃음도 터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말 안엔 이제야 겨우 시작된 우리 둘만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동안 놓쳤던 마음, 너무 늦었다고만 여겼던 다정함, 그리고 이제라도 천천히 회복하고 싶은 감정들. 우리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처음부터 다시 쓰는 이야기 같았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보다 수고했어. 괜찮아. 같이 가자. 그 말들이 더 소중하게 들리는 나이.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낸 우리가 조금은 자랑스러웠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우리 집은 눈에 띄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평일 저녁이면 각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엔 빨래도 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일상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일상 안에 전에는 없던 작은 태도들이 생겼어요. 피곤해 보이면 묻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땠어? 말없이 밥을 먹지 않고 맛있어?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예전에는 머뭇거리던 그 말들을 우린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변화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꾼 건 아니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은 분명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이제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으려 하고 서운할 땐 감추지 않고 조용히 꺼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은 다시 서운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서 흔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상처를 탓하기보다는 그때의 나와 너를 인정하려고 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우리 둘 다 그만큼 서툴렀던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나아졌다고 느껴요.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일당처럼 움직이지 않고 정중히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어머니도 그래 너도 피곤하지라고 먼저 말해주시곤 해요. 시누이들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조절됐어요.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만큼 서로 예의를 지키는 사이. 그리고 친정에 갈 때면 남편은 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젠 먼저 과일 좀 사갈까? 묻기도 하고 밥상 차릴 때는 작게라도 손을 보태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며칠 전 조용히 그러셨어요. 많이 나아졌네. 처음보다 얼굴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둘 다요. 결혼이란 게 결국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일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궁금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처음엔 가족이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 단어 앞에서 나는 늘 외롭고 작아졌고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라는 말 안에 내 이름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희생만 하지 않아도 되고 때론 기대도 괜찮고 무너져도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서로를 배워가고 있어요. 하루 한 끼라도 같이 먹으려 하고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려고 하고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려 애쓰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모든 노력이 버겁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우리 둘을 이어주는 실이라는 걸. 앞으로 또 힘든 순간이 오겠죠. 또 싸우고 또 지치고 서운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하려고요. 이 사람과 나는 한 번은 정말 끝날 뻔했고 그 끝에서 손을 잡았던 사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어요. 전보다 조금 더 같이라는 말의 의미로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오늘 이 이야기처럼 서로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여지가 생기길 바랄게요.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란다면 먼저 진심을 내어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공감과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쩌면 그 이야기가 다음 오디오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